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스마트폰 좀 내려놓아야지. 눈도 아프고 머리도 멍해. 그런데 손가락은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생명체처럼 인스타그램 릴스를 내리고 있고 유튜브 쇼츠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스마트폰을 아예 꺼버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는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공포, 소위 포모가 엄습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제니얼 사대라면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통계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디지털 디톡스가 가장 고통스럽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날로그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동시에 디지털의 도파민 폭발을 성인이 되어 정면으로 맞이한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죠. 오늘은 왜 우리 제니얼 세대가 이 디지털 늪에서 유독 빠져나오기 힘든지 그 치명적인 심리학적 이유 세 가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의지박약 때문이라고 자책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시대적 트라우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고요함이 무엇인지 안다는 점에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대조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전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 제니얼들은 기억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친구가 오지 않아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 마냥 기다려야 했던 그 텅 빈 시간들. 집 전화기가 거실에 딱 한 대뿐이라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전 온 가족이 들을까봐 가슴 졸이며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그 정적들. 그때 우리는 지루함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대 초반 뇌의 전전두엽이 한창 성숙해질 무렵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이 쏟아져 들어왔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평생 저자극 환경에 적응되어 있던 뇌에 갑자기 초고자극 도파민 폭탄이 투하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을 접한 알파 세대나 Z 세대는 이 자극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뇌는 아날로그의 평화로움을 정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실은 24시간 알람이 울리는 디지털 전탱터죠.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 뇌는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이주민처럼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만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톡스를 시도하려고 하면 우리 뇌는 그때의 지루함으로 돌아가면 넌 이 치열한 세상에서 도태될 거야 라는 강력한 생존 본능적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억의 휘발성을 그리워하면서도 디지털 기록의 강박에 가장 깊게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분석 내용처럼 제니얼 세대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흑역사가 온라인에 박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술 취해 길거리에서 춤을 춰도 연인과 유치하게 싸워도 그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흐릿해졌죠. 심리학적으로 망각은 인간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손에 쥐는 순간부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찍고 올리고 저장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잊혀지는 것의 무서움을 아는 첫 번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디지털 시대의 무한저장 기능에 대한 집착으로 변질된 것이죠.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면 이 기록의 끈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니얼에게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내 존재의 증명을 멈추는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올리지 않으면 이 순간은 정말 사라져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화면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기록되지 않은 자유를 누렸던 우리가 역설적으로 기록에 가장 집착하게 된 이 비극이 우리를 스마트폰에 묶어두는 사슬이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유능한 디지털 이주민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고 디지털 방식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종이 서류를 정리하던 손으로 엑셀을 마스터했고 대면 미팅 대신 슬랙과 줌에 적응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과잉아등이란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모두 이해하는 이중 언어자가 되었지만 그 대가로 뇌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우리는 아날로그적 휴식을 갈구하면서도 몸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하려면 우리 잠재의식은 경고등을 켭니다. 너 이거 놓으면 뒤처져. 너는 아등에서 살아남은 세대잖아. 지금 쉬면 안 돼. 제니얼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유희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쟁취한 생존도구이자 능력의 증거입니다. 도구를 내려놓는 순간 무력감을 느끼는 건 인간의 본능이죠. 우리가 디톡스에 실패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너무 열심히 아등해온 우리 뇌의 슬픈 관성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디지털의 노예로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라는 고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참는 것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대신 고향 방문으로 접근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시간을 고통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예전의 나, 즉 기록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했던 그 시절의 나를 만나러 가는 여행으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봅시다.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사진을 찍지 않고 SNS에 올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뇌라는 가장 정교한 하드웨어에만 그 순간을 담아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잊었을 뿐이죠. 우리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세계의 보물을 모두 손에 쥔 유일한 세대입니다. 기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잠시 끄고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정적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아날로그적인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고향 같은 순간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은 박제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